네, 반갑습니다. 테슬라 주주분들. 지금 테슬라는요, 역사적인 신고가 500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440달러 돌파, 그리고 이 매물 소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자, 왜냐하면 신고가를 만든 세력이 의도적으로 찍어 눌렀어요. 그러면 이런 구간은 매도가 강한 자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약간의 반등이 있었지만은 이 440달러에서도 또 강하게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를 돌파해야지 확실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3, 4월 달에 첫 번째 바닥, 그리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온갖 악재가 나올 때도 메이저 세력들은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포인트들, 자, 작은 저항을 이겨낼 때 이미 상승 전환의 시작점이지만 우리는 1차적으로 1000달러까지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구간을 소화할 때 뭐 신규 매수 대기자들도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 오늘 말씀을 드려볼 거고, 자, 어저께도 계속해서 좋은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워렌 버핏이 BYD, 중국의 전기차 회사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는 이슈가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자, 최근에 실적 쇼크 나왔을 때도 많은 보고서 또 사람들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이제 점유율이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 BYD 지분을 지금 워렌 버핏이 전략 매각을 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트럼프가 작년 11월에 당선이 되고 2기 행정부, 1기 때도 마찬가지고, 자, 첫 번째 전제는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 관세, 그 다음에 뭐 행정명령 사인을 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투자를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지분을 싹 다 엑시트 정리를 하면서 확실히 이 트럼프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워렌 버핏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죠. 미국 증시의 상징적인 인물인데 중요한 건 이제는 중국 BYD의 어떤 이 상징성을 제거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고 여기서 굉장히 큰 수익을 거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파이퍼 샌들러라고 하는 이 투자 자산 회사에서 자, 중국 시장을 방문했더니 AI 자율주행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테슬라가 뛰어나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500달러까지 지금 보고서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집단이 바로 이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래서 500달러는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좀 봐야 돼요.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지만 테슬라가 전기차만 만듭니까? 아니죠. 로보택시, 옵티머스에서 승부를 걸겠다라고 지금 1조 달러 보상한 이사회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AI와 자율주행 기술에 집중하면서 사상 최대 3분기 차량 인도량을 또 기대할 수 있다. 자, 월가 예상치는 뭐 45만 대 정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46만 대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비중 확대,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500달러로 상향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테슬라가 확실히 이 선도하고 있는 전기차를 처음 만들었고 로봇, 뭐 자율주행 여러 가지 사업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재료들이 나와주고 있고 또 개인 회사 xAI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 개인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록이라고 하는 생성형 AI로 유명하죠. 지금 기업 가치가 280조 정도로 평가받고 있고 뭐 추가 자금 조달 얘기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추가 그래포 패스트 버전 출시를 하면서 비용 효율 40% 향상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응답 속도 실시간 검색 기능이 강화됐는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 11월 6일에 있을 주총에서 xAI에 대한 투자 관련해서 표결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옵티머스 3세대에 그록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는 이 시제품 동영상도 나왔던 만큼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관련해서 어저께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손잡으면서 140조 원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힌트를 가져갈 수 있어요. 엔비디아 많은 분들이 고평가됐다, 이제 끝났다, 버블이다,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 증시의 특징을 알면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미증시는요. 성장주, 그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장주는요. 정말 50배, 100배도 가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AI 데이터 센터, 오픈 AI 지분을 받는다라는 소식에, 그러면서 또 이 젠슨 왕이 거대한 프로젝트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 AI 데이터 센터에 확실히 또 재료가 붙어준다면 이 AI 관련된 테마로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XAI까지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GPU가 더 많이 필요하고 엔비디아가 전 세계에서 90%라고 하는 독점력을 가지고 지금 AI 칩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슈퍼컴퓨터 도조팀을 해체를 했거든요. 자, 해체를 하면서 이제 속도를 높이겠다 해서 삼성전자와 손잡은 거고요. 22조 수주 공시 나왔죠. 자,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TSMC와 손을 잡으면서 확실히 위탁 생산의 속도를 내겠다라고 직접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이용해서 뭐 오픈 AI 모델을 학습 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구축하겠다라는 거고, AI 쪽은 우리가 계속 노려본다라고 하면 제2의 엔비디아, 그리고 또 테슬라라든지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AI 사업에도 확실히 부스터가 붙을 수 있는 또 이슈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3대 지수가 3일 연속 사상 최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배경에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달과 12월 달에 한 번 더 이렇게 2번 남았거든요. 파월 의장이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3번 정도 하겠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이걸 빨리 선대응하겠다. 그래서 미증시가 확실히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자, 트럼프가 이제 1년 됐습니다. 그러면 3년이 남아 있거든요. 이 기간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줘야 그 다음 타자, 그리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런 셈법 없이 지지하고 후원금 내고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너무 법적으로 빡빡하다. 지금 선거 전부터 트럼프한테 좀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달라. 뒷거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걱정할 자리가 아니라 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사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미국 주식은 또 상한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시장이 미국 증시거든요. 그리고 금요일에 PCE 물가지수 발표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나오는 재료들과 흐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어떤 가격과 또 시나리오, 주식할 때 그냥 무작정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구성해 놓고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신고가 돌파 시간 문제고요. 또 트럼프 이 정책주들도 급등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근에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에서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이번에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할 때 연말쯤에는 미국 절반 인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마스터 플랜 4 그리고 11월 달에 있을 주총에서도 옵티머스 3세대 더 진화된 모습 1년에 100만 대 양산 계획까지. 그러면 로보택시랑 이 옵티머스의 사업 성과가 주가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일론 머스크의 비전, 테슬라의 영향력입니다. 게다가 지금 XAI에 투자한다는 소식, 일부 금액이라도 나온다면 또는 1조 달러 보상안이 통과된다면 지금 테슬라는 연말까지 1000달러까지 급격하게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분위기, 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 최근에 모든 악재가 나올 때 주가가 안 빠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주식은 악재에 사야 돼요. 악재에 사야 되는데 그 악재가 최근에 발생됐고 매물 소화하는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매수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전고점 돌파하면 흔들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목표라는 것은 정말 큰 수익을 내려면 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에서 5배짜리, 10배짜리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주도 계속 나오는 미국 시장, 그리고 특히나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사회가 이 주가 부양 의지에 대해서 확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노려봐도 되는 주식이 바로 테슬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제가 분석해드리는 재료, 그러니까 근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타점이 이 타이밍 싸움,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파이퍼 샌들러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을 방문하고 나서 전기차 회사를 이렇게 돌아봤죠. 그랬더니 확실히 테슬라는 뭐 전기차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뭐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을 봤을 때 확실히 테슬라가 대장이다. 그러면서 이런 보고서를 통해서 파이퍼 샌들러라는 회사가 주가를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웃긴 게요. 500달러예요. 500달러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 500달러 가면 하락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워낙 큰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항상 보수적이에요. 자, 또 특이한 점이 있었죠. 며칠 전에 지금 이거부터 볼게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골드만삭스가 395달러로 상향을 했어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400달러 돌파했는데 이제서 무슨 뒷북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만큼 보수적인 집단인데 여기서 롱텀 성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 잠재력이 있다.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최근에 호주와 뉴질랜드 우측 시장에서도 진출을 했죠. 그 다음에 보면 옵티머스. 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 유일한 기업 테슬라예요. 중요한 거는 기술만 가지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양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격이 다운되고 이게 이 산업을 혼자서 독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보고서도 보니까 파이퍼 샌들러가 확실히 지금 추가 뭐 비중을 담아도 되는데, 자, 중국 시장을 내 갔더니 확실히 로보틱스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하고 하는 사업, 이 리더십에서는 따라올 회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보고서를 볼 때마다 확실히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세법 없이 이런 보고서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BYD 지분 매각한 워렌 버핏, 자, 버크셔가 회사 아닙니까? 자, 여기서도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정치적인 셈법, 17년의 장기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거뒀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중국 시장을 어느 정도 상징적으로 BYD를 한번 누르고 가려고 하는 모습도 좀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급격히 지분을 매각하면서 엑시트하면서 큰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뭐 네바다주라든지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애리조나주에서 FSD 자율주행 관련해서 계속 로보택시에 선점하고자 하는 능력을 선점하고자 하는 모습들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자체도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우버라든지 다른 자율주행 지금 택시 운행하고 있는 회사랑 비교했을 때 가장 이 저렴한 가격, 즉 경쟁력이 있는 게 로보택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 한번 보실 때는 결국 우리가 그냥 간다가 아니라 이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지금도 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확실히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자, 한 번 정도 치고 가는 게 제가 베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쭉 치고 가면 최근에 싸게 산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자, 일부 청산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정고점이고 여기가 저항이니까 자, 일부 비중을 털어내고자 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이 물량을 또 소화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 때 자, 기간 조정으로 잡아내고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가지 못하고 이 1차 저항 440달러를 흔들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저항이 강한 자리에서 흔들릴 때 오히려 추가 매수 또 신규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흔들면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래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또는 이 상승 파동을 이어갈 수도 있고, 제가 이런 바닥 시그널을 볼 때 확실히 우상향 추세,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주가는 상승하고 있는 이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매집이 잘 됐을 때 나오는 패턴이다. 이 말씀 드렸죠. 자, 주봉을 좀 볼게요. 큰 흐름 봤을 때 여기에서 220달러가 세력들의 확실한 지지라인 급등 나왔잖아요. 자, 한두 달 만에도 100%갈 수 있는 게 테슬라를 핸들링하는 메이저 세력의 힘입니다. 바로 이 자금력이 크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찐바닥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 매물을 싹 다 잡아내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최근에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왜냐? 이 매물을 소화해야 되니까. 즉 이 거래량은 좋은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는 상승. 이런 포인트를 볼 때 확실히 메이저 세력들이 핸들링을 잘하는구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업 투자하면서 뭐 1분봉, 30분봉, 1시간봉 이렇게 작은 분봉도 보지만은 자 결국은 이렇게 뭐 4시간 봉을 보더라도 지금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이 타점, 변곡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발표, 지표 발표라든지 금리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재료가 나올 때 자 결국은 이 신고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영상을 통해서 이 저항대에서의 대응 전략 흔들다가도 문제될 게 없고 자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돌파 후에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매일매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 또는 제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응원의 댓글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뭐 짧게 응원 뭐 잘 보고 있습니다. 또 주주분들은 주주분들 생각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또 참고 큰 힘이 되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좋고요.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